것을 총합하면은 매월 은 숨만 쉬고 살아도 빠지는 돈입니다. 매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빠져요. 안녕하세요, 필리핀 승빈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제 카톡 및 쪽지로 꽤나 많이 주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필리핀 물가는 얼마나 해요? 한 달에 7, 8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을 다뤘다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자체가 들어오지를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속한 국가가 후진국인 필리핀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돈 쓰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좀 아끼는 스타일인데 제가 모든 사람들의 스타일을 작성할 수가 없으니 제가 8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 기준으로 느껴보았던 물가와 여러가지 지표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 영상을 풀어나가서 여러분께 최대한 필리핀 물가 관련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 조금만 하고 가자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필리핀을 후지다고 생각하시면서 얕잡아 보시는데 실상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구글 위키페디아를 잠깐만 검색해봐도 이 같은 점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연평균 GDP 성장률은 6%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3, 4분기 성장률은 6.2%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세계에서 36번째,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이며 이는 아시아에서 13번째, 아세안 국가에서는 3번째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즉 필리핀이 우리가 알던 옛날의 그 필리핀이 아니란 소리지요. 90년도에 필리핀을 와보시고 최근에는 안 와보신 아버님뻘 세대분들에게 제가 한 달에 월 150만원, 200만원씩은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써도 100만원씩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사실 필리핀에 관광이 아닌 단기 체류로 오신 분들이라면은, 특히 마닐라 근방에서 두세 달만 거주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후덜덜한 물가에 깜짝 놀라십니다. 넘베오가 조사한 2019년 11월 기준의 지표에 따르면 마닐라에서 1인당 평균 월간 지출은 28,271페소, 한화 약 65만원 이며 이는 월 콘도 렌트 및 집값 렌트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매달 콘도비가 기본적으로 한 7에서 10평짜리 스퀘어미터로 치면 한 20, 30스퀘어미터쯤 되는 게 월 2만에서 4만 페소씩은 하시기 때문에 대충 콘도 1인 렌트비 월 70만원으로 잡더라도 한 달에 대략 135만원은 1인당 지출하시게 됩니다. 지표가 말해주듯 마닐라의 생활 물가는 미국 뉴욕의 58%, 대략 뉴욕의 한 60%쯤 된다고 하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랑 별반 차이도 안 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마닐라에 살면 한국 대비 더 쓴다고 볼 수도 있죠.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집이라도 있으니 얹혀 살면 집 렌트비 아끼고 식비하고 차비만 쓴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이건 통계가 말해주는 지표이고, 솔직히 우리는 한국인이니 집에 와이파이도 깔아야 되고 필리핀 마닐라 기본 온도가 30도씩 하니 더워서 활동이 안 되니까 집안에 에어컨도 틀어야 하고, 밤 되면 술도 한 잔씩 먹어야 하고, 여가 생활로 몸 생각해서 헬스장도 가야 되고, 커피숍에서 사람 만나면서 수다 떨며 커피도 한 잔씩 하며 기타 등등 다 하고 살면은 월 200만원 정도는 나가신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집 이런 식으로 출퇴근에 일만 하시는 분들이나 공부만 하시는 학생분들 또는 여가 생활 따위는 즐기지 않는다 하시는 알뜰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집에서 맥주 사다가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표가 말하는 대로 약 13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인은 치안 문제 때문에 안전한 지역인 마카티, 올티가스, 보니파시오 등지에서 콘도 렌트 해서 살아야 되고, 아니면 또는 유흥이 있는 말라테 지역에서 콘도 렌트 하시거나 하십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밥도 어느 정도 그나마 차려진 수준의 밥, 그러니까 한 끼당 대략 한국 돈 7, 8천 원 정도 되는 이제 식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위에 언급한 처수준의 생활비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필리핀 마닐라 물가는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말이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실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이런 통계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생활 시 어떤 식으로 돈이 빠지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아껴 쓰는 편인데요. 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영상에 나와서 여러분의 필리핀 물가 이해를 도와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 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 달 생활비 하면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집이 정말 폭삭 망해가지고 집에서 땡전 한 푼 못 받고 한국에 돌아갈 집도 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필리핀에서 혼자 남아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활할 때는 마닐라 외곽부 깔라오칸이라는 지역에서 이 지역은 사실상 필리핀에서도 약간 빈곤층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월세 4,500페소에 살았습니다. 이 당시 환율로 한 월세 한 12만원쯤 되겠네요. 이때는 제가 진짜 워낙 궁핍하게 살았으니까 인터넷 와이파이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고, 당연히 식사도 필리핀 로컬 사람들이 먹는 한 끼당 50페소에서 100페소짜리 이런 거는 밥 한 덩이에 반찬 조금 해가지고 1찬 1식씩입니다. 또는 집에서 해 먹으며 진짜 여가 생활이라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행이라는 거는 당연히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렇게 생활했을 때 제가 당시에 페소로 2만 페소에서 3만 페소, 즉 당시 환율로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때 진짜 여가 생활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레드홀스나 산미겔라이트 이런 맥주 한두 병 정도 사가지고 당연히 매일은 못 먹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요리해놓고 시장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동네 시장 같은 거 가면은 CD에 영화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팝니다. 물론 불법 CD죠. 그게 한 20페소, 당시 환율로 한 500원짜리입니다.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노트북에다가 영화 딱 틀어놓고 맥주 한 병씩 딱 먹으면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여가 생활이었습니다. 진짜 저렴하게 산 거죠. 이렇게 제가 한 3년을 살았습니다. 당시 정말 힘들 때. 허나 이렇게 살면은 출퇴근해야 되는 직장도 너무 멀고, 보통 직장들이 이제 마닐라 상업지구인 마카티, 올티가스, 보니파시오, 알라방 이런 등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데만 하루에 4시간씩 걸립니다.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키로수는 한 15km밖에 안 되는데 출퇴근을 4시간 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2015년도부터는 돈을 조금씩 모은 걸로 해가지고 2달 보증금, 2달 선납 이런 비용을 마련해서 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집을 옮긴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큰 건 사실상 사람을 못 만나는 게 제일 크죠. 뭔가 이제 일을 도모하려면은 저보다는 좀 잘 나가는 그래도 급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깔라오칸 같은 찢어지게 가난한 데에 살다 보면은 주변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만나니까 필리핀 사람들 당연히 돈 버는 법보다는 돈 아끼는 법만 주구장창 배울 거고, 진짜 돈은 얼마 못 버는데 돈 아끼는 것만 열심히 배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법이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영상 길이 및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설명드리며, 왜 필리핀 내 한인들이 상업지구 내에 콘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물론 안전 문제가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앞서 언급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미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저에게는 필리핀 내 상업지구 내의 콘도에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자영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돈은 진짜 일해서 벌어야 되는데, 일을 해서 벌으려면은 인맥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현재 학교 졸업하고 좀 쉬면서 알바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 뭐 콘도 및 빌리지 판매, 부동산 브로커, 영어 통역, 영어 과외, 필리핀 기업용 인터넷 판매 세일즈맨 등등을 겸하며 돈을 조금씩 벌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 사람 만나는 일들이죠. 뭐 저도 돈 있으면은 시골 한적한 곳에 2층 집 지어놓고 땅 사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인근에 커피숍 하나 딱 차려놓고 커피 사와 끓이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놈의 필리핀조차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도시로 부르네요. 자, 그럼 2019년 현재 제가 필리핀 상업지구인 올티가스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돈을 지출하고 있는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아래 환율 기준은 2019년 11월 28일에 작성되었으며 1페소당 23.23원 기준입니다. 자, 기초 주거 비용, 집값 월 렌트비 14,000페소, 인터넷 비용 글로브 와이파이 오메가 1,900페소, 뭐 전기세는 뭐 좀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대략 평균 4,000페소, 뭐 물세 200페소입니다. 그래서 기초 주거비 총합이 21,100페소, 한국 돈으로 약 47만 원이네요. 이거는 즉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저는 밥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집만 렌트해서 숨만 쉬어도 47만 원씩 나갑니다. 일단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식대. 저는 진짜 돈 아끼느라고 하루 2끼밖에 안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때는 보통 이제 뷔페를 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밥 해 먹을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아끼느라 보통 주로 이제 패스트푸드, 뭐 맥도날드, 졸리비, 뭐 비날로 등등의 이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습니다. 한 끼당 그래도 보통 200페소에서 250페소는 쓰는 것 같아요. 뭐 필리핀 대표 햄버거 프랜차이즈 졸리비로 예를 들면은 슈퍼밀 A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치킨 한 덩이에 밥 하나 그리고 스파게티 완전 조금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줍니다. 그래서 양이 진짜 얼마 안 돼요. 그것도 150페소예요. 일단 이거 하나 먹고는 배가 안 차니까 뭐 졸리 핫도그 샌드위치 있죠. 그거 50페소짜리 사가지고 총 200페소 먹으면 그나마 좀 배가 찹니다. 그렇게 이제 한 끼를 해결하죠. 아니면 밥을 먹는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면 보통 필리핀 마닐라의 필리핀 식당에서 뭘 대충 이제 시켜 먹어도 120페소입니다. 필리핀 식당이란 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칸틴이 필리핀 식당이죠. 근데 이거 하나 먹어도 진짜 배가 안 불러요. 1찬 1식이라 밥 한 덩이에 반찬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배가 안 부릅니다. 먹어도.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볶음밥 종류나 뭐 기타 주전부리 뭐 과자 뭐 이런 거 좀 곁들여 먹죠. 그런 거 대충 사도 한 50페소에 뭐 콜라라도 하나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도 하나 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끼당 또 200에서 250페소는 그냥 나갑니다. 한식당을 가는 경우 뭐 여긴 최소 300페소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밥 하나만 시켜도. 그래도 한식당은 메뉴 하나 시키면은 뭐 반찬도 좀 주고 하니까 배가 좀 차니까 좀 괜찮긴 한데 저희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웬만하면 저는 좀 안 가는 편이에요. 즉 하루 두 끼를 먹는다는 가정하에 한 끼당 250페소로 가정을 하면은 하루 식대만 500페소이니 이걸 30일로 치면은 일단 밥만 먹어도 15,000페소, 한국 돈으로 약 35만원 정도가 진짜 하루 세 끼도 아니고 2끼 먹는 비용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건 진짜 밥만 먹는 비용이고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나요? 당연히 뭐 기타 커피나 뭐 주전부리 뭐 이런 거를 먹는 경우도 있으니 뭐 그런 거를 뭐 대충 계산해 보면 하루에 저도 한 1,000페소씩은 쓰는 것 같습니다. 하루 1,000페소면은 매월 월로 월에 30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 3만 페소, 약 70만 원씩 지출을 하네요.
식대로 나가는지 뭐 교통비로 나가는지 뭐 날마다 사실 달라서 어떻게 기준점을 내려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저는 진짜 아껴 쓰는 편인데도 매월 기본적으로 3만 페소씩은 쓰는 듯 합니다. 70만 원이 그냥 밥만 먹고 숨만 쉬어도 나가요. 자, 교통비. 저는 진짜 택시비에 돈이 아까워서 택시를 잘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라 교통비 지출이 남들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매월 3, 4천 페소 정도 교통비로 쓰는 듯 합니다. 뭐 대충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교통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닐라에서 택시비가 워낙 비싸서 올티가스에서 마카티, 예를 들자면은 뭐 올티가스에서 마카티 키로수로만 5km도 안 되는 구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약 500페소, 한국 돈은 한 11,000원 이상 쓰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뭐 말라떼에서 마카티 가는 것도 그 정도 나오시더군요. 사실상 필리핀 마닐라에 있으시면은 어디를 가시든 5km 미만으로 움직이시면 왕복 한 500페소쯤 나올 겁니다. 근데 마닐라를 벗어나서 뭐 알라방이나 파라냐케나 뭐 이런데 10km가 넘어가는 구간을 가신다 하시면 왕복 1,500페소, 즉 35,000원이 나오니 많이 힘들죠. 은근히 비쌉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결론.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나열한 것을 총합하면은 매월 117만원은 숨만 쉬고 살아도 빠지는 돈입니다. 매월 117만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빠져요. 여기에 저는 옛날에 제가 학비도 제가 냈기 때문에 매월 한 200만원씩은 쓰면서 살았었죠. 학비 분할해가지고 매달 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학교 다니면 교통비도 더 많이 나오죠.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지금은 뭐 학교 졸업했으니까 숨만 쉬고 살면 한 12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20만원이란 술값 및 여가생활, 뭐 헬스장 기타 등등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즉 저도 술도 먹고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 150만원은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여기에 유흥까지 하는 놈이었다면 월 200만원도 당연히 부족하겠죠. 근데 천성이 그래서 그런가 유흥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돈을 그런 곳에는 안 쓰니까 천만다행이긴 합니다. 저같이 돈 아끼는 놈이 이렇게 돈을 쓴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필리핀 내 한국인의 평균 지출 또는 평균 이하 지출 정도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닐라에 산다는 기준하에 말이죠. 뭐 지방으로 갈수록 저렴해지긴 할 텐데 글쎄요, 제가 지방에 잘 안 살아봐가지고 얼마나 저렴한지는 가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거나 볼만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 영상을 제작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한국인들이 이제 죽는 경우는 1번 원한관계, 2번 돈 문제 때문에 청부살인 받아서 많이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승빈입니다. 요새는 토크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리네요. 이번 토픽은 정말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시고 궁금해하시는, 사실 필리핀 물가 및 생활 수준 다음으로, 아니 어찌 보면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필리핀의 치안 수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치안 수준이 그리 좋지 않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허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이후에 취임해서 마약범들을 보는 족족 다 쏴 죽인 덕분에 사실상 치안이 2015년도 대비 확실히 좋아졌고 지표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마약범들 중 상당수가 범죄자이고 범죄자들이 총 맞아 죽거나 지금 깜빵 생활을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필리핀 치안이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또한 필리핀 쾌존시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범죄율이 44% 감소했다고도 대서특필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경찰청은 지난 2019년 5월 필리핀 내 범죄율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다고도 밝혔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안전하긴 해요. 그래도 관광객 입장에서 오시면은 사실 못 믿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치안이 좋아졌는지 몸으로 직접 느끼지 않고서는 조금 알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죠. 사실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뭐 좋은 기사는 시선이 잘 안 가고 뭐 안 좋은 기사 뭐 예를 들자면은 누가 도끼로 찍혀 죽었다 뭐 총 맞아 죽었다 이런 기사가 흥미가 더 가고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필리핀 내 한인 살인 사건은 아주 흥미롭게 오래오래 기억하지만 필리핀 뭐 경제 상승률이 6%다. 현재 이 같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는 세계 몇 곳 안 된다. 같은 좋은 기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죠.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필리핀에 8년째 살고 있고 저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이전 시절부터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라 여러분께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필리핀 치안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필리핀 잘 사는 동네에 사시는 한이 위험하진 않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이런 곳을 가시게 되면은 아예 거짓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새벽 2시에 술 꼬라가지고 땅바닥에서 첫 주무시는 아주 부잣집 도련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동네에. 즉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총든 시큐리티 가드들이 지켜주는 콘도 등지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총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하실 일은 없습니다. 총 칼 든 놈들이 쫓아올 수가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이죠. 뭐 이런 지역들을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으로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마카티, 보니파시오, 알라방 지역들이 바로 이런 지역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한인들이 꽤나 많이 포진해 있고 실제로 대다수의 한인들은 총든 시큐리티 가드가 지켜주는 콘도 생활을 하십니다. 일반 가정주택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치안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뭐 콘도가 조금 일반 주택보다 많이 비싸긴 합니다. 필리핀 대중들이 사는 일반 서민 주택보다는 좀 많이 비싸요. 렌트 비용 자체도 그렇고. 물론 사업체 자체가 상업지구에 몰려 있으니 뭐 상업지구 근방 콘도 생활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뭐 아무래도 마닐라 상업지구에서 좀 멀리 떨어지다 보면은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마닐라가 좀 차량도 많이 막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근방에서 사셔야 사람 만나기도 쉽고 뭐 그런 이유가 좀 뭐 섞여 있죠. 여러 가지 등등 기타 등등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이 되게 못 사시는 데에 가시거나 아니면 막 몸에 금목걸이, 막 금팔찌, 뭐 막 티셔츠, 막 구찌 뭐 이런 거 이따구로 상황 파악 못하고 다니시면은 타겟 돼 가지고 털리기 딱 좋습니다. 필리핀 치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했지 필리핀 사람들이 소매치기에 관심 없다고는 말 안 했으니까요. 뭐 딱 까놓고 말해서 이태리만 가도 여러분 소매치기 엄청 나갑니다.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필리핀의 빈곤층이 1억 2천만 인구 중 약 2천만 명이 되는데 이 나라에서 못 사는 애기들이 막 구찌 티셔츠 뭐 저기 막 루이비통 지갑 뭐 금목걸이 금팔찌 뭐 이런 거 보고 다니면은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티셔츠 하나가 자기 한 달 월급보다 비싼 걸 입고 다니시는 사람이 길거리를 이렇게 딱 돌아다니시는데 덮칠까요 말까요? 거기다가 외국인 배 똥똥하게 나와가지고 아니면 아주머니 뭐 딱 봐도 뜀박질도 못하게 생겼는데 금목걸이 막 이런 거 차고 댕겨요. 이런 사람들 지갑 털고 튀면은 뭐 잡지도 못할 텐데 털까요 말까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오실 겁니다. 뭐 당장 배고픈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눈앞에 존나 부자가 나는 부자요, 내 지갑에 돈이 있으니 얼른 털어가시오, 이 지랄 하고 있으면 당연히 타겟이 되죠. 사실 이 치안이라는 게 제가 위에 예시를 좀 험악하게 들기는 했지만 면밀히 따지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잡아서 죽이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한테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을 그냥 빵 쏴가지고 죽일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한국인들이 이제 죽는 경우는 1번 원한 관계, 2번 돈 문제 때문에 청부살인 받아서 많이 죽습니다. 원한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인 사장이 한국에서 배운 개떡같은 버릇 개 못 주고 밑에 필리핀 직원 돈 없다면서 막 무시하고 병신 취급하고 대놓고 한국말로 막 욕하고 거기다가 신성 모독까지. 필리핀은 예수님 믿는 국가입니다. 콤보로 연장 그 몇 달간 그 지랄병을 해대고 있으면은 칼 맞아 죽기 딱 좋습니다. 뭐 한두 번이야 참고 넘기겠죠. 근데 뭐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는 없는, 영어도 잘 못하는 외국인이 승질만 살아가지고 자국민 무시하면서 그 지랄병을 하고 다니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라면 참을까요? 뭐 솔직히 물론 죽이기까지는 않겠죠. 주먹을 날린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면전에다가 하면서 막 쌍욕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당연히 한국이니까. 근데 필리핀에서 그 지랄병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아주 섬뜩한 얘기예요. 여기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안 참아줍니다. 수사도 뭐 한국처럼 막 과학 수사 뭐 그런 게 아니라서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뭐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뭐 죽어도 누가 죽였는지 찾지도 못해요. 뭐 물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뭐 청부살이라는 뭐 우발적 살인이라든가 그런 게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국민들끼리는 뭐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뭐 한국인을 막 이렇게 죽이진 않습니다. 뭐 물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긴 하지만 절대 강조합니다. 절대 해외에서 자국민 무시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죽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객입니다. 손님의 입장이란 소리지요. 안방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닙니다. 자, 2번의 예를 들어서 2번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통역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뭐 해당 사건 때문에 법정까지 가서 재판장에서 통역했던 사건입니다. 필리핀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던 한국 남성분이 어느 날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폭행죄였죠. 물론 그 남성분이 잘못하긴 했죠. 여자를 때렸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처벌받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발차기는 한 번 했는데 이상하게 부상은 3군데 생기네요.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여자는 어디 의사한테 진단서를 끊었는지 발차기 한 방에 전치 8주가 돼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뭐 효도르가 찼나? 아니 뭐 이게 뭐 하긴 뭐 효도르가 옛날에 발차기 한번 하면은 차도 찌그러진다는 소리는 듣긴 했는데 이 한국 남성분이 배는 똥똥하긴 한데 효도르처럼 발차기를 할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조금 어이가 없죠? 예. 남자분은 영어를 잘 못하시던 분이고 필리핀어도 잘 못하시던 분이 상황 설명을 경찰서에서 제대로 못했고 결국 2일 동안 경찰서 내에 구치소에 계시다가 필리핀 마닐라 비쿠탄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여기는 이민국 수용소인데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 또 재수없게 이 남자가 관광비자 연장을 몇 달 안 한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민국 직원들이 경찰서까지 와서 이 남자 연행해갖고 갔습니다. 비자 연장도 안 해, 와이프 전치 8주, 거기다 와이프는 합의도 안 봐줘. 게다가 추가적으로 합의만 안 봐준 게 아니라 와이프가 변호사까지 정식으로 고용해가지고 법정에 재판 신청까지 해서 수용소에서 법정 재판만을 기다리며 1, 2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이 남자분이 좀 문제가 많아요. 예전에 졌던 카지노 도박빚 소송까지 한 2억 때려 맞아가지고 진짜 수용소에서 빠질 수가 없게 되신 이분. 필리핀에 소송 걸려, 한국에 소송 걸려, 골치 아프죠. 그렇게 1, 2년을 남편을 수용소에 짱 박아놓고 그럼 와이프녀는 뭐 했냐고요? 당연히 남편 재산 다 팔아먹고 자취를 감췄죠. 필리핀에서 명의 6대4의 법칙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주주 5명이 필요하며 필리핀인 3명, 외국인 2명이 성립되어야 설립이 된다 등등의 법률이죠. 뭐 물론 콜센터 계열은 100% 외국인 지분도 가능하고 기타 몇몇 개 업종은 외국인 100% 지분 뭐 가능하며 또한 뭐 투자 자본 20몇 억인가 30몇 억인가 되는 큰 기업은 외국인 100% 지분 허용해준다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아무튼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필리핀은 외국인 보호법보다는 자국민 보호법이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즉 필리핀 내에서 외국인은 토지 소유도 못하고 오직 콘도 유닛만 소유할 수 있죠. 뭐 물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명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꼼수도 있긴 있지만 큰 틀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은 제한이 많습니다. 꼼수를 뭐 다 나열하면 영상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보통 외국인들은 필리핀 로망할 때 막 마당 있는 집에서 막 개를 키우면서 수영하면서 막 가정부 두면서 애기들과 개와 함께 마당에서 히히낙낙 하는 것이 꿈을 많이 꾸십니다. 뭐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보통 와이프 명의로 큰 방 뭐 5개짜리 2층 집 이런 걸 구매하셔가지고 필리핀 생활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이분도 이런 경우였고요. 자, 근데 와이프의 계략에 말려들어 깜빵 가신 이분 집은? 그럼 이분이 사시던 집은? 그 2층 집? 당연히 팔렸죠. 와이프님께서 일부러 남편을 깜빵에 넣어놓고 집을 가만히 둘까요? 기본 억대는 하는 이 집을? 이거 하나만 팔아도 당연히 평생 잘 먹고 잘 살겠죠. 필리핀 남친 하나 꼬셔가지고 머슴처럼 부리면서 즉 이 남편분은 깜빵 나와봐야 빈털털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정신나간 년이 왜 바로 재판 신청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시간 벌려고요, 당연히. 필리핀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신고인이 재판장에 안 나타나도 기본적으로 2-3번, 보통은 3번 재판을 다시 엽니다. 보통 재판 간격은 1달에서 2달 사이에 한 번씩 열리므로 3번이면은 뭐 최소 5-6개월은 번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 남편이 재수없게 이민국 수용소로 끌려가서 도박빚 재판까지 받으셔야 했으니 1-2년을 꾸르셨지만 보통은 6개월 정도면은 무죄를 입증 가능하죠. 신고인이 재판장에 출석 안 했을 경우에. 즉 6개월이라고만 쳐도 가진 것 다 팔아서 처분하기에는 아주 충분하고도 넘치고도 뭐 해외 뭐 저기 어디 뭐 베트남까지 뭐 뜰 수 있는, 떠서 뭐 집 한 채 사가지고 잘 살겠죠, 알아서. 아주 충분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뭐 설명하다 보니 생각보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결론을 내보죠. 결론. 필리핀 치안은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만약 필리핀에 잘 사는 동네, 뭐 마닐라로 예를 들자면은 마카티, 알라방, 보니파시오, 올티가스 등지에서 이런 동네에서 총이나 칼 맞아 죽을 확률보다는 차 사고 나서 트럭에 꼬라박고 죽을 확률이 월등히 더 높다. 즉 절대 이 동네에서 총칼 맞아 죽을 일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도 못 봤고 말이죠. 이 동네에서 총 맞아 죽으면 진짜 큰 이슈일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나설 거예요. 보통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원한관계, 돈 문제, 또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즉 민간인을, 특히 뭐 관광객 이런 사람들을 대놓고 총